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저는 와우패스에서 직업상담 심리를 강의하고 있는 고인숙입니다. 자, 와우패스가 준비한 직업상담사 2급 시험에 관한 모든 것, 뭐 하는 걸까요?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직업상담사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직업상담사 과정 제가 설명하는 거 혹은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주시면은 잘 살펴갖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업상담사 2급 시험에 관한 모든 것, 자격증에 관한 모든 것 무엇일까요? 일단 직업상담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직업상담사 뭔지 알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그거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오신 분들도 있어요.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 공부 시작했으면 따고 보자 하는데 그래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과연 직업상담사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업상담사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청년, 재취업하려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 정보를 제공, 적성 검사를 통해서 구직자의 흥미 분야에 관한 업무를 안내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부분 직업 상담사에 대해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에요. 직업 상담사는 좀 포괄적으로 보면은 진로 발달 단계에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기까지, 은퇴 후까지 전 세계 발달해서 진로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는 내담자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상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업 정보에 관한 직업 상담사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업상담사 관련 부처는 우리가 자격시험은 어떻게 해서 주관하느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시행기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큐넷 아시죠? 큐넷. 국가 자격증에 하는 모든 것인 큐넷이에요.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면 이런 패스포트가 나오는데 거기 고용노동부 쫙쫙쫙 하고서 이제 패스포트를 받게 되죠. 그러면 궁금하신 게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진로 및 전망.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뒤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긴 할 건데 직업 상담사 자격을 따면은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그리고 전국 19개의 국립직업안정기관 혹은 여기 상세하게 나왔었죠. 전국 281개의 시, 군, 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유료직업소개소 이런 데서 창업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대학에서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이제 점차 내려온 추세예요. 그래서 진로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양한 경로로 일을 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학과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시험은 뒤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1년에 1, 2, 3, 3번이 시험을 보거든요. 3번을 시험 보는데 다행이죠.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과는 관련 학과는 이런 학과를 전공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관계되는 과목이 있으니까 편할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전공 제한 없어요. 학력 제한 없어요.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관련 학과는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그리고 제 전공은 교육심리학과, 그리고 기타 사회교육관의 직업상담사 과정 및 시설학원 등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이거 다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했지만 내가 공부만 하면은 자격을 딸 수 있다는 것이 직업상담의 장점이겠죠. 네, 직업상담.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청년들이 그전에는 중장년들 많이 시험 준비를 했다라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작년, 재작년, 청년들도 직업상담사 시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나는 그 수강생들, 학생들 보게 되면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그전엔 잘 오질 않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전직을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왔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우대사항이 생겼다는 거예요. 공무원 플러스 가산점 5%, 3%. 와우. 그래서 조금 더 진로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잘하는 친구들은
그걸 갖다 준비를 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우대사항을 제가 이렇게 이런 여러분들이 큰일 잘 찾아볼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법령까지 찾아놨어요. 공무원에 관계된 거 가산점 주는 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그 자격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격은 그들은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에 관계된 거, 고용 노동에 관계된 거 이런 부분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학에서 만약에 관련 학과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관련 과목에서 학점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과에 관계되어 전학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목을 다룰지는 뒤에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는 관련과는 학점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등록금도 벌고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어떤 내가 딴다 하기도 하지만은 자녀분들이 있으면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어떤 분이 제 진로가 제일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리고 필기시험 준비 중이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급, 직업 상담사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 제가 전반적인 직업 상담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 이론의 핵심적인 이론 하나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산점이 있고 하다라는 거 그래서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국가에서 그 상담 직렬에 관계에 대해서 시험 보는 상담사 자격증은 3가지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 상담사 있습니다. 우리 시험 준비하는 직업 상담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임상심리사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상담사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상담사만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시험을 봐요. 그런데 직업 상담사는 1년에 몇 번? 하나, 둘, 셋. 우리가 기사 시험에는 1회, 2회, 3회 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준비를 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해서 언제 5월 달에 패스포트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전문 용어로 동차 합격, 1차 패스하고 2차 같이 합격하자. 동차 합격이라고 아주 고급 전문 용어를 쓰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필기시험이 1회차 필기시험이 언제 있냐면 3월 22일 있어요. 그러면 과정 구성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원서 접수는 2월 25일부터 2월 28일에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1차 시험, 그리고 실기시험 2차 시험이라 이렇게 나누는데요. 필기시험은 3월 22일 날 보게 돼요. 3월 22일 날. 여기저기 주워드느라 인터넷 한꺼번에 해준다는데 한꺼번에 많이 못 해줘도 정리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월 20일 날 보고요. 합격자 발표, 이거는 저는 정확한 합격이라는 거. 2차 시험 보러 가라고 자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월 3일 날 합격자 발표하게 되면 요걸 이제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실기 원서 접수를 갖다가 4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하는데 실기시험이 5월 9일부터 5월 24일이에요. 5월 24일 저 아주 친숙한 날인데 그럼 뭐냐? 이 중에 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요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시험분들 이 중에 한 날, 첫 번째 토요일이라도 이렇게 정해질 거예요. 이 전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한 날 정해집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요번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조금 더딘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5월 달에 이제 합격 그걸 딱 봤는데 이렇게 1회차, 그 다음에 2회차, 3회차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보고 나면은 2차 시험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이제 자격증을 상반기에 따셔야죠. 그래서 1년에 3번 있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또 20년이 후딱 가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2차가 어렵다, 1차가 어렵다. 그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2차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합격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합격률이 1.1대 1에도 내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100% 합격하면은 다 되니까 그렇고 90% 합격으로 내가 10% 당락에서 10% 해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합격률을 많이 걱정을 하시지요. 그래서 직업상담 합격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직업상담사 200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올해로 벌써 20년 차가 되네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몇 년 안 됐어야 했는데 벌써 횟수가 2000년생들이 대학생 새내기 벌써 2학년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전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최근부터 18년, 17년, 16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보게 되면은 응시율과 합격률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와 실기가 있는데 필기는 객관식 선다형이고요. 지금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은 필기 시험이라는 거는 선다형이니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필기 시험 접수하신다고. 예. 근데 뭐냐면 실기 시험 쓰는 거라서 2차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짚어도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1차 공부를 잘 해주시면은 2차는 열심히 블라블라블라 연습하시면 돼요. 그걸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전 30%였다. 근데 중요한 건 30%에도 내가 하는 게 중요하고요. 50%도 내가 안 되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직업상담사 합격률을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1차 합격률은 50% 넘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혼자 독학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인강을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그 교육기관에 가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격률을 보게 되면은, 물론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만 이렇게 표집을 해갖고 합격 지수를 보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독학 1차를 그냥 선다형이니까 그냥 내가 찍기 그냥 조금 더 해서 독학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정말 비추예요.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은 2차가 안 어렵다는 게 1차가 다져지고 이론을 알아야지 2차가 쉬운 거예요. 그때 더 단순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시험의 방식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선다형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술형이 너무 어려운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서술형 체험으로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말레이시아님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의 그 다년간의 경험을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률에 관해서는 굉장히 퍼센트가 높은데 2차로 보게 되면 2018년도 그래도 합격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률을 보면은 내가 하는데 저희가 만나서 강의한 분들은 아무래도 강의를 듣고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에 관해 살짝 살펴봤는데 일단은 합격률은 뭐예요? 내가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합격률이 10% 미만 떨어지는 거 아니죠?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 이상이 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지겹게. 아니, 재미있게 공부하셔야죠. 그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2급 준비 방법 지금 그래요. 하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 정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니 낯선 내용이죠. 지금 이거 설명할 거예요. 1차 시험, 2차 시험 보게 되면은 지금 제목 자체는 필기시험은 직업상담학, 심리학, 정보론, 시장론, 노동관계법 5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상담학, 심리학, 정보론, 노동시험은 노동관계법 5과목을 보는 까닭은 우리가 진로에 관해서 직업에 관해서 진로에 관해서 도움을 주는 상담가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 상담사는 어떤 역할을 하면 심리학 이론을 알아야 돼요. 심리학 이론을 안다라는 것은 심리학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심리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까닭은 내담자를 어떻게 상담해 줄 거예요? 객관적으로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과목이 많아요. 아유, 많아요. 한 과목 줄여줄게요. 여기는 5과목인데 자, 많다고 그러니까 제 기분이다. 한 과목 줄여드릴게요. 4과목으로. 그럼 뭐냐? 이걸 상담학 심리학 그래서 그 상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보론 직업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해요.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시장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노동관계 법규 다 알아야 되는 것부터 시험을 봐요. 이것은 지금 4가지 그 사지선다입니다. 그래서 20문항씩 총 5과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간은 150분 보는데 아주 시간이 여유로워 널널하죠. 그러면 지금 상담 실무라는 건 뭐냐? 2차 과정 중에서는 노동관계 법규를 제외한 직업상담학, 심리학, 정보론, 시장론을 필기가 이것도 필기예요. 가서 직업상담실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직업상담실무라는 명칭으로 된 거는 뭐냐?
실제로 상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실물을 보는 거 아니라 이걸 갖다가 서술형으로 보는 거죠. 필답형이라 서술형. 그러면은 2시간 30분 동안 하는데 이때 그 서술형의 문항은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18문항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18문항 내외. 여기서의 중요한 게 선다형에서는 5과목 다 동일하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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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있어요. 그러니까 18문항 내외를 갖고 100점 문항으로 만들어요. 100점. 그러면은 18문항 100점이니까는 이거는 적을 때는 더 작게 나오기도 많을 때는 22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많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점수 배점이 작으면 내가 하나 틀려도 깎이는 게 적잖아요. 근데 보통 4점에서 6점 정도, 물론 8점짜리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8점짜리 하나 틀리면 92점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보다는 훨씬 좋기는 한데 문항이 18문항 내가 나와요. 배점이 다 달라요. 그럼 전년도에 8점짜리였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동일하게 요번 나와도 동일하게 8점이 아니에요. 점수 배점은 그때그때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은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직업 상담학과 심리학이 보통 13문항 정도 나와요. 13문항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13문항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뭐 3개나 하나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배출이 되는데 한 60에서 65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특히 심리학 상담학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왜 과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토대가 탄탄하게 되지 않으면 그 2차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담 심리가 그래도 재밌었어요. 상담 심리를 조금 알게 되면 재미가 있죠. 근데 저는 공부가 재밌다는 거는 시험 안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시험 보려고 하면은 막 이걸 들어보냈다가 나오는 게 안 나올까 걱정하네요. 그래서 2차 시험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는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선당 1, 2, 3, 4 내가 잘 읽고 찾아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2차는 내가 스스로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직업상대 목적에 대해 쓰시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렵죠. 안 나올까봐. 그래서 1차를 다져놓는다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2차 시험은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1차 때 내용적인 이해를 잘 해서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인출하는 연습,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1차 시험에서도 이 인출하는 연습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 인출한 연습을 갖다가 얼마만큼 할 것이냐면은, 모든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연습 자체가 뭘 다 할 필요는 없고, 뭘 어느 정도 할 거냐면은, 인출한 연습을 어느 정도 할 거냐면은, 3개년도, 1차 시험 단에서 기출 3개년. 기출 3개년을 분석해서 분석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꾸자꾸 보다 보면은 1차 시험에서는 평균 60점. 근데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매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것은 내가 평균이 65점이에요. 그런데 직업 상담학에서 40점을 맞지 못한다면 평균이 넘어서도 안 되니까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2차는 총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과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는 직업심리학, 5번부터 7번까지는 직업상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2차는 전년도 걸 다 하셔야 돼요. 이러실 건데 그거 아니라 어떡하냐, 그 부분에서 나온 게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리하셔갖고 이제 나의 그 팔과 눈에 노력이 필요해요. 엉덩이와 그것이 필요한 게 2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직업상담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상담사 역할을 너무 협소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직업상담사 역할에 대해서 10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거의 외워야겠어요. 실기는 그래 외워야죠. 근데 외우는 게 일단은 이해가 된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냥 단순 암기만 하면 2차 바로 떨어져요. 당연해요. 왜냐면 단순 암기만 해갖고는 1차는 찾아낼 수 있지만 2차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자동화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1차 시험에 전력이 있지만 1차는 선다형으로 내기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상담학 같은 거는 상담 이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해가 돼야지 2차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심리학도 마찬가지, 정보론, 시장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1차 때는 내가 낯설어. 내가 심리학과 나와도 심리학 배경이 같다 하더라도 우리 시험이잖아요. 시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1차 때는 그냥 찾아냈단 말이에요. 찾아내는 걸로 하는데 2차 때는 1차는 그래서 낯설어. 그러니까 열심히 듣는 2차 때는 들어봤던 것 같아. 제가 오늘 일단 홀랜드 아주 중요한 이론 홀랜드 이론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차 때는 홀랜드가 뭐지? 이러면서 못 들었던 거 들은 것 같아 열심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1차를 패스 딱 하고 오면은 홀랜드 들었는데 또 들어야 돼? 그래요. 내 무의식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왜 또 듣고 또 반복하냐? 시험장에 가서는 바로 즉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때는 내만의 답안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얼마나 되지 않나요? 그거 블라블라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차 기출은 어느 시험이든 중요한 거. 기출은 당연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냐? 전략이 중요하죠. 전략을 짜는 거죠. 대상이 누구예요? 직업 상담사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전략을 딱 보고서 짜야죠. 저거를 알고 나를 아나? 나를 알고 저걸 아나? 그죠? 자, 직업 상담사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상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담자가 뭐 청년 부터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내담자. 그래서 이를 적절하게 이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일반 상담을 실시하거나 직업 상담을 수행하는 상담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처치자라고 있어요. 처치하는 거죠. 직업 상담 목적 중에 하나는 처치가 있습니다. 처치와 자극 이런 목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직업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직업 문제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직업 문제는 어떻게 취업을 못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구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취업을 했어요. 취업했으니 막상 취업할 땐 취업만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 거 어떻게 적응의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다니는 게 다 괜찮은데 사람들하고는 좋은데 내가 이 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전직을 해야겠다. 아니면 직장인 앞에 이직을 해야겠다. 아니면 은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이를 갖다가 진단하고 처치한다. 내담자 일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언자. 우리가 직업상담 시험 공부,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 법규 이렇게 5과목을 배운다고 했어요. 2차 때는 법은 그렇게 다 쓰라기 하니까 그거 빼고 4과목을 보는데 그러니까 조언자 역할, 노동관계, 법규,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 미래사회에 대한 그래서 변화한 노동시장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구인정보 이걸 제안하는 동시에 의사결정 문제가 된 비합리적 의사결정한 내담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리검사라든가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언자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관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여성, 퇴직자, 중고령자, 실업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의식을 촉구하고 직업생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은데 안 하셔도 되지만 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쪽 일을 하시죠. 프로그램 개발자. 그 다음에 지원자 역할. 우리가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진로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상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개발된 여러 가지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이 맞는 거 아니면 이제 청년, 그다음에 뭐 중년기,
장년기 뭐 이런 데 맞게끔 하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그 지원자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해석자, 이게죠. 해석자죠. 올해 직장 2급 공부할 거래요. 너무 좋은데 동차 합격하세요. 그러면 또 나중에 이제 와우페이스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해석자, 내담자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세요. 심리 검사에 대한 거. 그래서 어렵다 하는데 몇 번 듣고 하면은 익숙해지는구나 있죠. 그래서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왜 심리 검사하냐? 오늘 심리검사 왜 하느냐?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른다? 객관적으로 나를 잘 모른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나를 알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심리검사 해석자이다. 자, 정보 분석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직업 상담에 관한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저 블로그 활동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정보 변별 능력이 없으세요. 가서 보고 나서 아이고 이런 말도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지도라는 건 교육 지도, 이런 과목에 관해서 강의를 하거나 누구를 도와주려고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양심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남발하게 아무 정보나 이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강하시는 분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인학습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구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강의하고 자격증 따서 저처럼 강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탐구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르쳐 드리면 안 되죠.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정보 분석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새 정보가 남발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직업 상담사는 제대로 도와주려면 어떻게 직업 정보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고 가공해서 관리해서 이걸 갖다가 필요한 정보를 내담자에 적합하게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정보 분석과의 능력. 근데 이 정보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업 상담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들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남발하는 많은 정보를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직업상담사는 협의자 역할을 합니다. 협의자라는 것은 뭐냐? 직업정보 제공원이 있어요. 이게 정보론에서 잘 나오는데, 그리고 구인처 이런 걸 잘 연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헤드헌팅 하는 분들이 직업상담 자격증이 없어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직업상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서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자,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상담 과정, 직업정보 수집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및 평가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직업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업상담 운영의 전반적인 걸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직업상담사 역할은 어른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이거 갖고 뭐 해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직업 상담사는 자격 조건은 제한이 없지만, 그런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가는 진로 방향도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거는 연령이라든가 경험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많이 궁금할 거예요. 어디서 활동하느냐? 다양한 곳에서 활동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대학의 취업 지도가 많이 나가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요새 중등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 탐색교사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여성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 군인, 고령자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활동하는데, 요거는 일부만 이렇게 얘기해 둔 것이고요. 활동 영역 또한 다양하다. 여기 그거 아시잖아요. 취업 진로하는 취업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업 속에서도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 안 되죠. 처음 듣는 분은 모르실 거고 많이 들어보셨다는데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소개서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료 직업 소개서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획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많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지금
이거는 직업 상담사의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공부는 더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데 1년에 3번 시험이 있고 자격은 없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직업 상담은 동일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아마 이제 지금 청년들은 홀랜드 검사를 해보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제대로 해석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직업 심리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홀랜드 이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같이 살펴보려고 이제 한번 주제를 만들어 봤어요. 홀랜드 인성 이론. 물론 이것도요, 어떻게 시험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언제? 1차에서도 몹시 중요하고 2차에서도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홀랜드 인성이론, 홀랜드 직업 상담뿐만 아니라 진로 발달, 아이들 진로 지도할 때 홀랜드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홀랜드, 자, 홀랜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 영어 한번 써봤어요. Who am I? 이거 영화 포스터, 저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지금 홀랜드 인성 이론이라고 했죠. 홀랜드 인성 이론을 설명한다면 뜬금없이 왜 이거죠.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하세요?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지? 그건 뭘까요? 그것은 나의 뭐예요? 흥미라는 거죠.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 preference, interest, 흥미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게 있고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잘하는 게 뭐 있어요? 너무 포괄적이죠? 그걸 뭐라 하면 이거 많이들 착각하세요. 적성이에요. 적성은 능력이에요. 좋아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죠. 적성이라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로 상담에 있어서는 뭐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가 심리 검사를 토대로 해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를 알고 노동시장 분석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 상담이죠. 그러면 나는 좋아하는 거, 흥미, 내가 잘하는 건 적성이에요. 직업 상담에선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좋아하느냐, 잘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검사도 많이 있어요. 성격 검사, 또 어떤 거 있어요? 지능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잘하냐, 좋아하냐, 잘하냐, 좋아하냐. 이제 그 학부모 말고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부모님한테 아이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표현을 하죠. 좋아하는 거 시키려고요. 시키는 게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좋죠.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전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나리, 나리게, 나리. 그러면 근데 아이 목소리를 안 되지만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데, 나 가수 할 거예요. 나리, 나리. 너무 과장됐지만 이해하시래요. 그러면 계속 그 지지해주고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거 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진로 발달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좋아만 해요.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로 상담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진로 상담은 흥미 적성이죠. 너리 기나리 좀 너무했죠? 좀 좋은 노래 할 걸 그랬나? 사실은 노래 괜찮게 한답니다. 자, 심리 검사의 목적을 볼 거예요. 홀랜드 인성검사, 심리검사 하나의 종류죠. 흥미검사니까 심리검사의 목적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검사에 대한 오해가 있으세요. 심리검사는 제가 아까 내가 나 좋아하는 거, 너 뭐 좋아하냐? 너 어떤 과일 좋아하냐? 내가 왜 몰라? 왜 검사를 해? 이런 거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검사가 객관적인 도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리검사 여러 가지 자기 이해를, 나를 돕는 자기인식 증진하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된다고 제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강조하는 거죠.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예측하는 거죠. 이 내담자의 성향이 어떠냐. 그래서 어떤 쪽으로 진로 발달하면 좋겠다. 이 내담 지적 수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뭐 현실형이다.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그 IQ 검사하는 거 보셨잖아요. 요새는 옛날 검사 말고 개인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 많이 이제 TV 같은 때 아이들 해석하거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영재군요. 이렇게 분류하고 진단하는 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지능 검사라는 얘기도 있죠. 지능은 뭐예요? 인지잖아요. 얼마나 똑똑하냐? 단순무식하게 얘기하면. 적성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잘하냐? 인지라는 거예요. 심리 검사라면은 흥미라든가 혹은 욕구라든가 가치, 성격 이렇게 답이 없는 것만 심리 검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정서적인 것만 심리 검사로 생각하는데 미리 정확하게 하면 심리 검사 인지적이든 정서적이든 인간 이해. 너 자신을 이해하자. 어떻게? 객관적인 도구에서 이해하자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따로 했어요. 심리 검사는 마음을 다루는 거. 정답 없어요. 정서적인 검사라고 해요. 그것도 있고 심리 검사를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물어보면 지능 검사가 심리 검사일 거 아닐까요? 그러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라는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지도 다루고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있어요. 강의 영상만 보다가 라이브로 또 다시 새롭다 그러는데 저 얼마 전에 어디 그 교육기관에 뭐 제가 봤더니 저희 와우패스 강의부터 저보고 연예인보다 좋은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인지정서 다 다루는 것이다. 자, 본격적으로 홀랜드를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잘 들으시면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엄청 중요하고 또 잘 들으시면 난 직업상담은 별로 관심 없는데요. 그래도 잘 들으시면은 진로지도 이렇게 되는구나.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직업상담사 준비니까 직업상담사 준비하는 걸 토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홀랜드 이론적 과정. 많은 학자들이 이론을 펼치는데 본인의 가정이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홀랜드 이론적 과정은 벌써부터 이런 얘기하면 2차 시험 쓰는 것도 잘 나와요. 근데 이런 걸 못 써요. 강의 들으면 잘 쓰는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서 그래요. 이해한다면. 이론적 가정을 보면 홀랜드는 이렇게 성격이라는 것과 환경이라는 것. 어떤 환경? 직업 환경. 홀랜드 하면 두 단어만 생각하라고. 성격과 환경, 성격과 환경, 성격과 환경. 그죠?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 사람이 인구 모르겠네요. 얼마큼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을 홀랜드는 몇 가지로 분류했냐면요. 6가지로 분류했어요. 그걸 갖다가 영어 두 문자로 하면 Realistic, Investigation, Artistic, Social, Enterprise, Conventional. 그래서 우리 한글로 하면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현탐의 사진관.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리아색이라고 되죠. 직업 환경도 환경. 그러니까 성격도 6가지, 환경도 6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직업 환경도 6가지로 분류를 하게 된 거죠. 6가지. 그것도 역시 리아색,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쵸? 성격과 환경, 성격과 환경. 발음 괜찮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리아색?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성격과 환경만 떠올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내 성격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을 원하냐? 내 성격에 안 맞는 거 원하겠어요? 맞는 거 원하겠어요? 당연히 맞는 거 원하지 안 맞는 거 짜증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기술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들을 표현하는 환경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행동. 제가 지금 연락에 이렇게 하는 행동. 이 행동은 무엇이 결정하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액션 보이잖아요. 강의를 하잖아요. 그거는 나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죠. 그다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홀랜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홀랜드 아니래도 여러분 지금 저를 보는 환경이 있고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환경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기본적인 성격이 있어요. 성격과 그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지죠. 내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 팁으로 강의를 할 때 아니면 제가 지금 어디서 실강할 때 행동 어때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고인숙 다중인격
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거는 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내가 가정에서의 환경, 가정 밖의 환경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죠. 그래서 홀랜드 이론적 가정은 성격과 환경을 써서 성격력 6가지, 직업 환경 6가지 개요. 그러면은 요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뭐냐면 홀랜드는 이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리아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육각형의 모형에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도 나중에 보면 육각형의 모형의 점수가 나와요. 모형이 크게 나온 사람, 모형이 찌그러져 나온 사람, 모형이 정육각형에 가깝게 나온 사람, 정육각에 가까우면서 작게 나온 사람, 그런 걸 해석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꼭 여기가 리얼리스틱이 R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R 해도 괜찮아요. 근데 리아색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현탐의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그러면 요게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양, 진취형, 가수 왜 바뀌면 안 되냐면 요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리아색. 자, 홀랜드는 육각형의 모형에서 순서대로 한 건 5가지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한 가지는 벌써 공부했어요. 언제 공부했냐고요? 좀 전에 했잖아요. 나는 내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 환경을 원한다. 그걸 홀랜드는 뭐라고 했을까? 자, 일치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거 먼저 한 거부터 보면. 일치성은 뭐야? 자신의 유형과 비슷하거나 정체성, 자기가 너 정체성이 뭐냐? 분명히 알고 있는 것에 관해서 일하거나 생활할 때 잘 맞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그랬지, 나는 내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 환경도 원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육각형의 모형에서 되돌아가게 되면은 여기 한 번 더 보여요. 어떤 쌍들은 옆에 이웃하는 거 순서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뭐냐? 육각형에서 나는 내 성격에 맞는 직업 환경을 원하는데 육각형에서 이웃한 거 현실형과 탐구형은 거리가 가깝죠. 육각형에서 바로 옆집은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베스티게이션. 탐구형은 공통점이 있다. 거리가 가까우면. 그러면 이쪽으로는 안 되나요? 그쪽으로도 돼요.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만 설명할게요. 현실형, 탐구형은 거리가 가까워요. 공통점이 있죠. 육각형 모에서 그럼 현실형, 예술형은 R, A는 거리가 조금 더 멀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조금 더 작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현실형, 사회형은 공통점이 가장 적다라는 거. 이것을 홀랜드는 뭐라 하냐면은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드 첫 두 문자가 육각형의 모형에서 일치가 아니지? 인접할 때 공통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건 성격력이 제가 뒤에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차별성은 뭐냐? 검사를 하게 되면요. 앞서서 말해 정육각형 모형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시험으로 얘기할게요. 6과목 봤어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시험을 봤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술형의 시험은 점수가 높고 나머지는 잘 못했더라. 이게 차별성인 거예요. 하나의 유형이 유사성이 많지만은 다른 유형에는 유사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정체성은 뭐냐? 분명히 알고 있느냐? 자기의 목표, 흥미, 재능 이런 거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개인 정체성이고요. 요 환경 정체성, 투명성, 안정성, 목표, 보상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 환경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계측성은 뭐냐? 앞서 이것도 설명했다고 강조해요. 자꾸 뭐 해주지도 않고 설명했다 강조하는데 얘기죠. 육각형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공통점이 많다라고 했어요. 거리가 멀면 공통점이 현실형, 예술형 공통점이 적다라고 그랬죠?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이론적인 관계의 반비례한데 계측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랜드 이론은 육각형의 모형 리아색에서 5개의 개념 갖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예요? 궁금한 거는 그러면 성격이 어떠냐? 시험하고 떠나서 궁금한 거 상식적으로 들어볼 거예요. 자, 이제 홀랜드 유형별 특징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요. 지금 이걸 글씨를 다 해서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특성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만했다고 했어요. 준비했거든요. 자, 지금 현실형, 리얼리스틱 현실형은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분명한 거 좋아해요. 질서 정연한 거 좋아해요.
체계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질서정연의 체계적인 걸 좋아하면서 어떻게 기계 도구를 다루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기계 도구를 다루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평가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사교적인 것보다는 손재주, 기계적 소질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육각형의 대각선에 있는 건 별로 공통점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안 좋아하는 활동이 있어요. 회피 활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거죠. 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겸손하고 솔직한 편인데 좀 고집세군 이렇게 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한 활동은 당연히 기계 도구 만지는 거. 적성은요. 그러니까 흥미가 있으면 흥미가 없는 것보다 적성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죠. 흥미가 있다고 다 적성이 왕창 있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적성 기계적 능력이 있어요. 성격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신중해요. 이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성취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예요. 이런 줄 안 보이는 성취, 눈에 보이는 성취. 그래서 회피 활동은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직업은 이렇게 있어요. 기계라든가 뭐 조종한다라든가 농부라든가 엔지니어 있는데 제가 저 파이어맨이죠. 소방관도 굉장히 열심히 일한 이거 장면 한번 찾아봤는데 이 소방관도 어떠다 현실형의 직업군이다 했죠. 그 다음에 탐구형 볼게요. 육각형에서 이웃할수록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굉장히 앉아서 뭘 하는 걸 좋아해요. 관찰적, 상징적, 체계적이에요. 굉장히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현상의 창조적인 탐구를 수반하는 활동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대인관계 능력보다는 어떻게 해요? 학술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앉아서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타인 평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현학적이고 독립적이지만 혼자서 뭘 하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으로 타인은 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은 뭐냐면은 어떤 걸 연구하는 거예요. 자연현상, 사회탐구에서 연구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예측하고 통계를 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통제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적성은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학구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분석적이고 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뭐냐? 지식의 개발과 습득이에요. 지식을 개발하고 습득하는 게 너무 재밌어. 너무나 재밌다는 거죠. 그러신가요? 네, 시험만 안 보면 좀 재밌어요. 시험만 안 보면 공부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들은 육각형의 대각성에 있는 진취형의 성향을 별로 안 좋아하죠. 설득 및 영업활동을 싫어라 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라든가 심리학자 뭐 이런 학자들, 분석가들은 무슨 형이다? 탐구형입니다. 띠리리. 오, 현실형이 와버렸어요. 띠리리 갖고 그 다음에 탐구형. 자, 찾아봤어요. 누구예요? 아유, 아인슈타인 할아버지한테 뭐가 생겼어요? 네? 여기서 있네. 주름을 그었네요. 자, 나가주세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인슈타인. 굉장히 연구죠? 조금 더 젊은 사진은 확 안 와져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형 볼게요. 예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그래서 예술적 창조와 변화, 다양성을 선호하고 틀에 박힌 것. 모호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유롭고 상징적 활동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술형 알죠? 예술 좀 좋아하시나요? 네. 글쎄요. 사무적 재능보다는 사무적 재능 별적 굉장히 지적인 거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을 볼 때 아주 유별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칠렐레 말렐레 하드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디에 매이는 거 싫어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선호한 활동은 예술적인 거죠. 문학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이죠. 적성 예술적이요. 성격은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냐?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 정서, 감정, 어떤 새로운 표현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죠. 싫은 건 뭐예요?
하게 규범해요. 그 규칙대로 하면 그게 예술 아니겠죠? 창조적인 거니까 틀에 박힌 일이나 규칙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직업군은 아시겠죠? 누구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빈센트 반 고흐. 여러 가지 하다가 여러분들 딱 와닿으실 것 같은 사진 그림이죠.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사회형이에요. 상담사는 무슨 형? 사회형입니다. 사회형.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상담한다는 건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고 사용이 아니라 도와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계적 능력보단 대인관계의 소질이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반면에 타인은 다른 사람 잘 도와주니까 굉장히 이해심이 많아요. 사교적, 동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들은 선호하는 활동은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담하는 거 선호하죠. 서비스 직군이에요.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대인지향적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성이 좋으니까 동정심도 많고 참을성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것 타인의 복지,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는 게 가치를 둔다라는 거죠. 그런데 싫어하는 것은 현실형에 관계하는 기계기술적 활동을 싫어해요. 그래서 뭐 상담, 사회복지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레사 수녀님 사회형 이렇게 봉사 정신 뛰어나신 분이죠. 예. 그 다음에 진취형이에요. 이들은 타인을 잘 조작하는 걸 즐겨요.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 경제적인 이유를 이렇게 타인을 잘 이끄는 걸 잘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과학적 능력 별로 안 좋아하죠. 모호한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대각선에 위치한. 그래서 설득기후 영업 능력이 있다라고 자기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영업사원. 정치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진취형이에요. 타인을 잘 조작한다는 거예요. 영업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이거를 팔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조작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자기는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외향적이죠.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야심 있다. 뭔가 야심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호하는 활동은 타인을 잘게 설득하고 지시하는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경영이나 영업 능력의 적성이 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사교적이죠. 대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경제 성취, 사회적 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보면은 추상적인 거 아유 싫어요. 난 딱 보이는 게 좋지. 그래서 경영인도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어떻게 영업사원도 그렇다고 했어요. 아주 오래된 제가 재밌는 사진이라고 봤어요. 누군지 아시죠? 버락 오바마죠. 그래서 정치 진취형입니다. 그 다음에 리아색 컨벤셔널 마지막 관습형입니다. 진취형 MBTI 생각나네요.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이게 관습형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원칙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이에요. 현실형을 중심으로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기록 정리하는 일을 좋아해요. 현실형은 기술적인 거, 체계적이면 기술적이고 탐구형 체계적이면 이론을 분석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무적이고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습형의 대각선에는 예술형이거든요. 예술형 규범형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술적 재능보다는 비즈니스 실무 능력, 자료를 재정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요. 타인이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폄하되냐? 아유, 너무 안정맞추고 해야죠. 규율적이지. 틀에 박혀있어요. 그렇지만 일은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규칙을 따르는 행동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무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성격은 아주 현실적이고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 성취, 사회사업, 정치형에서 권력획득도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피하는 활동은 모호한 거, 예술형 모호하죠. 그런 것은 싫어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뭔가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아유 관습형이 다 이건 아니죠. 꼼꼼해야 되는 게 뭐 있어요. 뭐니 관리 잘하셔야지. 은행원도 이론도 틀리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관습형 살펴봤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리아세계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성향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론을 정리하게 되면 그럼 홀랜드 이론이 이론적 토대는 탄탄해요.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면은 환경적 측면, 개인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개인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 토대가 탄탄하지만은 단점 뭐냐면은 옛날 이론들은요 다 남녀차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면서 이론적 평가는 보지만 오늘 이 시간 저랑 만났을 때는 직업상담사 이렇게 준비해볼까? 꼭 해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제가 강조 못했는데요. 1차 시험 잘 이해한 다음에 이론적 1차가 더 중요합니다. 2차가 어렵다고 해서 2차는 들었던 걸 잘 정리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요 다룬 내용을 홀랜드 인성애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혹시 공부를 시작했다면 목표는 뭐다? 동차 합격. 그리고 제가 이거 강조하겠어요. 60점 넘으려고 공부하면 너무 재미없고요. 나는 내가 받던 문제는 다 써버리라. 만점을 향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윤숙이었습니다.